올해 2월 모아나2의 예고편이 공개된 직후 저는 모아나2가 걱정되는 3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만들어 이 작품의 우려된 지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죠. 이 영상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성지순례가 아닌 하나하나 맞는 구석이 없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염원을 담아 11월 27일 개봉 당일 극장을 찾았고 모아나2를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생각했죠. 와, 내 영상 조회수 잘 나오겠다. 사실 개인적으로 새로 나온 영화를 까는 속칭 망장 리뷰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웬만한 영화는 다 재미있게 보는 편이기도 하고 작품을 제작한 아티스트의 노고를 까내리는 것도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더 이상 까내리는 리뷰는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 영상은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속편과 리메이크로 가득 차버린 디즈니라지만 이런 영화가 절대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모아나 1편의 메인 작곡가로 참여하며 How Far I'll Go, You're Welcome, Shiny 등의 명곡을 만든 작곡가 린-마누엘 미란다. 그러나 모아나의 속편에서는 디즈니 OST의 전성기를 연 이 작곡가 대신 발로우 앤 베어 듀오가 OST를 담당했죠. 그들이 만든 노래가 별로였냐? 라는 평가에는 함부로 말을 얹지 않겠습니다. 제가 음악평론가도 아니고 음악에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음악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인 저조차도 한 가지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1편에 비해 노래가 잘 기억에 남지 않는다. 즉, 노래 자체의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2012년 12월 영화 겨울왕국이 대한민국을 휩쓸기 한 달 전 저는 미국 여행 중에 극장에서 이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한글은커녕 영어 자막도 없이 영화를 봤으니 내용을 100% 이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타이틀곡 레딧고를 듣는 순간에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명곡이다. 모아나 1편의 How Far I'll Go를 들을 때도, 알라딘의 스피치리스를 들을 때도, 엔칸토의 We Don't Talk About 브루노를 들을 때도 이 노래 끝내준다. 와, 이게 타이틀감이구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이긴 하지만 이번 모아나2의 노래들에서는 그런 임팩트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모아나의 타이틀곡 비욘드, 마탕이의 테마곡 Get Lost, 마우이의 Can I Get a Chihu 모두 좋은 노래인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뇌리에 박히질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1편 OST인 We Know the Way였을 정도로요.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노래의 반복 요소가 적어서? 따라 부르기 어려워서? 곡 자체 완성도가 떨어져서? 물론 이 이유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노래에 서사가 부족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죠. 영화 모아나2는 원래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로 기획되어 제작이 진행 중이었다가 갑작스레 장편 영화로 포맷이 변경된 작품입니다. 에피소드마다 캐릭터와 배경 스토리를 설명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시리즈물과는 달리 영화는 하나의 거대한 플롯으로 이야기를 밀고 나가야만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시리즈물을 영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사의 상당 부분을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OST들입니다. 뮤지컬 노래의 감동은 이야기의 서사가 선사하는 법이죠. 라푼젤과 플린라이더, 그들이 가진 꿈의 서사가 있었기에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는 I See the Light의 감동이 있는 것이고, 서쪽 마녀 엘파바가 겪어온 편견과 차별의 서사가 있었기에 그 모든 중력을 벗어나 날아오르는 Defying Gravity의 전율이 가능한 것처럼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탕이의 테마곡 Get Lost가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선 마탕이가 어쩌다가 난로의 명령에 따르며 빌런이 되어야만 했는지 충분한 설명이 돼야만 했습니다. 마우이의 캐치프레이즈인 치후, 그 단어가 어떤 용기를 주는지 알아야 모아나가 마우이와 함께 외치는 치후가 제대로 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서사의 비중이 줄어든 모아나2의 이야기는 무슨 메시지를 담았는지는 알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는지 와닿지 않는 얼기설기 얽힌 영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디즈니 임원들이 거의 완성된 모아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본 후 결과물의 품질이 너무 훌륭하여 영화화 결정을 내렸다는 일화는 유명한데요. 이걸 조금 저렴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야, 이거 돈 냄새 난다. 디즈니 플러스 말고 극장에 풀면 돈 좀 만질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참 씁쓸한 포인트인 게 이 디즈니 경영진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겁니다. 모아나2의 개봉 첫 주 매출은 무려 3억 8,900만 달러, 하나로 약 5,400억 원에 달합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제작비 2배 이상의 돈을 회수함과 동시에 역대 모든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틀어 가장 높은 오프닝 매출을 달성했죠. 제 이전 영상 후반부에 언급했던 앞선 우려들과는 별개로 모아나 속편은 아주 높은 확률로 흥행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나의 예상이 전부 틀렸으면 한다는 바람과는 달리 제가 모아나2 개봉 전에 걱정하고 예상했던 것들은 대부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을지 몰라도 디즈니의 이런 방향성이 마냥 무가치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짜인 세계관을 계속해서 확장하며 브랜드의 생명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디즈니가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살아남고 성장해온 비결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돈이 벌린다는 이유 하나로 작품의 완성도를 훼손하면서까지 만들어지는 모아나2 같은 속편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돈 벌어야 하는 스튜디오에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작품들, 그리고 그 작품을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관객, 시청자들을 함께 생각해달라는 의미죠. 모아나2의 영화화 결정이 내려지기 몇 달 전, 각본가 자레드 부시는 SNS를 통해 모아나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이 경이로운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담뿍 드러냈습니다.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 포맷이 갑자기 바뀌고 자신이 써내려간 소중한 이야기들을 잘라내야만 했던 각본가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끝내주는 명작의 다음 이야기를 보러 갔다가 그럭저럭 괜찮은 속편을 보고 극장을 나서는 디즈니의 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모아나2는 이미 만들어졌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디즈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초상화를 향해 미키마우스가 건넸던 말처럼 쇼는 계속되어야만 하니까요. 지금까지의 100년을 함께 해왔고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할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디즈니는 과연 어떤 쇼를 준비해서 보여줄 것인지 이제 선택은 그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